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이슈가 이재명 씨가 부산에서 피습 당했죠. 여기 한 1cm 정도 이렇게 날카로운 칼에 상처가 났다는데, 제가 한번 기사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나온 뉴스가 있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나왔네요. 8시 43분에 수정을 했습니다. 최종 모자를 쓴 파란 모자에 이제 이재명 씨 이름을 쓰고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재명 씨가 이제 쓰러져서 피가 여기 목 쪽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고, 한번 읽어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대양전망대에서 피습을 당한 가운데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 김모 씨는 충남 마산시에 살며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는 67세로 지금 밝혀져 있네요. 김 씨는 민주당원으로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당적 보유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대표 목숨을 빼앗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여부를 등을 수사 중이다. 근데 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조그만 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나요? 아산시 사는 공인중개소 사장.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서울 영등포 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아산시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이 대표를 피습할 당시 내가 이재명이다 라고 적힌 왕관 모양 종이 머리띠를 쓰고 이를 이 대표 김해 봉하마을을 일정도 따라갔던 것을 근거로 민주당 지지라는 얘기가 나왔다. 피습 당시 김 씨는 총선 승리 200석이라는 피켓도 들고 있었다. 김 씨는 지난해 민주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복귀왕 충청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가 파악한 당원 정보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었다가 탈당하고 내에선 국힘의 책임 당원이었다가 탈당하고 민주당에 위장 입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 또한
김씨 이름을 처음 듣는다. 당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부산시당 행사에서 김씨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주당 부산시당 건물에서 일하는 김모 씨는 지난달 당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 같은 사람이라며 특이한 사람이어서 기억에 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2일 오후 김 씨는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송되면서 공범이 있나 민주당 당원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김 씨는 체포된 뒤에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다 경찰이 설득을 이어가자 범행 동기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을 갖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씨의 증언과 흉기를 미구매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소심하고 말 없는 성격이다. 주변 증언을 종합하면은 김 씨는 공인중개소 인근 아파트에서 부인,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다고 한다. 김 씨 지인들은 평소 소심한 성격에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충격적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 사무소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공무원 생활을 한 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다며 상가 입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조용한 인물이었다. 다들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김 씨는 평소 정치적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 중개소에서 3년 가까이 일했다는 진모 씨는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등 힘든 사람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선한 사람이었다며 정치적으로 은행하는 걸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씨와 평소 알고 지냈다는 B 씨는 2006년 김 씨를 통해 집을 얻은 뒤로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튀는 성격은 아니었다며 매일 오전 8시 사무소 문을 열며 출근하고 바둑을 즐겨하는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김 씨가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씨의 중개소가 있는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C 씨는 부동산 중개가 잘 안 돼 4-5개월 정도 월세가 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지인은 평소 성격이 개팍하고 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 이상환 기자, 강성명 기자, 이정훈 기자, 윤영진 기자 이렇게 종합으로 이렇게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자면 뭐 민주당 내에서 어떤 그 쇼지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국힘당에서 아니면 다른 당에서 일부러 어떤 꾸밀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 이재명 씨를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뭐 혐오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원한 관계도 아니고 범행 동기가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재명 씨의 피습 사건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재명 씨가 어떤 스스로 만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을 시켜서 직접 뭐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인과응보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업보들이 본인이 평소에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업보가 지금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감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재명 씨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그 지탄을 넘어서 굉장히 혐오적인 스트레스를 갖게 합니다. 물론 저도 이재명 씨를 뭐 언론이나 방송 뭐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보면은 되게 비호감형이고 왠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과거에 했던 뭐 욕설이며 또 좋지 않은 이런 행정 또 대장동 게이트 뭐 이런 거 법적인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의식의 표준과는 조금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세 또는 품격 또 어떤 도덕성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전체적인 집단 의식의 표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어떤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는 사실 지도자로서는 본인 스스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어떤 도덕적인 법적인 리스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해보겠다 또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아서 그 지도자에 나서지 않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반하지 않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본인이 맞지 않다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나서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민주당 대표까지 된다는 것은, 이거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또 뭐 지방자치 그 장이 돼가지고 또는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리더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리더가 되려면 기본적인 어떤 자세, 또 품격, 양심, 정직 뭐 이런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또 인간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본인이 욕심을 내서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의 문제점, 또 민주당의 문제점,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그 현 주소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떤 국회의 독재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의 이름으로. 제일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은 민주당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해서 본인들이 그 어떤 정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지를 덜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권의 자리를 빼앗겼으면은 본인들이 그 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복을 하고 자기들이 야당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게 페어플레이한 것이죠. 근데 이재명 씨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어떤 그 크나큰 어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끌어내리려고 하고 국민들을 끝없이 선동을 해서 이제는 탄핵까지 하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재명 씨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이익, 어떤 민주당의 카르텔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민주당을 역적 무리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정말 그
더티한 경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깡패들끼리도 어? 뭐 두목자리를 놓고 싸움을 할 때 싸워서 지면 이긴 깡패한테 무릎을 꿇고 형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보수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게 깡패들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게 남자들 세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면은 승복을 하고 어떤 야당의 입장에서 직분을 다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직분을 다하고 그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페어플레이지. 그 무조건 반대만 하고 좋은 것도 반대하고 나쁜 것도 반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국정이 되겠습니까? 이건 본인들이 일단은 졌으니까 5년 동안은 자기들이 야당의 입장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페어플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씨의 그 비습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재명 씨 본인이 스스로 만든 업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줄기차게 욕하고 또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또 국민들을 선동해서 계속 그 방해하고 국정을 방해하고 방탄하고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다수의 그 의석을 가지고 다수의 행포를 자행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도 굉장히 화나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만약에 저분과 같이 굉장히 저분과 같이 테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요. 본인이 매너 있게 잘 했으면 야당은 야당으로서 5년 동안 잘 국정을 여당과 또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잘 이끌어 나가는 게 국회의원이지 무조건 반대만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면 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런 오늘과 같은 그런 사태가 또 올 것이라고 저는 예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씨가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 국민들한테 민폐 주지 말고 깨끗하게 국회의원의 자리, 정치권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내려오는 게 본인의 신상에도 좋고 좋을 거 아닙니까? 네. 무슨 그 자격도 없고 격도 안 맞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정치하는 그 모양새가 과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재명 씨 빨리 내려오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